안녕하세요. 글로벌토스 원선홍입니다. 저는 지금 신형 8세대 소나타가 가득 모여있는 일산 킨텍스에 와 있습니다. 8세대 소나타 정말 오랜만에 좀 모델이 출시가 됐죠. 뉴라이즈가 출시되고 나서 사실 그 텀이 그렇게 길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모델 선보일 수밖에 없었던 건 그만큼 새로운 소나타에 대한 기대가 높았기 때문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시승을 통해서 짧은 시승이 좀 잠시 후에 이제 진행이 됩니다. 시승을 통해서 어떤 점들이 좀 달라졌고 어떤 특징 보이고 있는지 한번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소나타는 1985년부터 생산된 국내 승용차 브랜드 가운데 가장 오래된 차량입니다. 그만큼 소나타라는 이름은 이게 현대차의 자존심과도 같은 존재인데요. 최근까지 소나타의 국내 판매는 크게 좀 감소를 했습니다. 지난해만 해도 아반떼와 그랜저보다도 좀 낮은 판매 시절을 기록했는데요. 그만큼 이번 8세대 소나타에 대한 현대차 그리고 소비자들의 기대도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올 2분기 출시 예정이었던 일정을 이제 3월로 옮길 만큼 신형 소나타는 현대차 실적에 좀 중요한 영향을 줄 차량인데요. 이번에는 스마트 스트림 2.0 가솔린 엔진과 API 엔진 두 가지 엔진을 탑재한 차량만 공개가 됐지만요, 올 하반기에는 1.6 터보 GDI 엔진, 여기에 8단 자동 변속기가 탑재된 소나타도 출시될 예정이고요. 역시 좀 시간이 지나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도 차후에 공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특히 이번 8세대 소나타에는요, 현대차의 고성능 브랜드인 M 브랜드 사양의 모델도 나중에 좀 출시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조금 더 기대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또 이번 8세대 소나타의 경우에는 택시 모델의 출시가 연기가 됐습니다. 기존에는 신차와 택시 모델의 출시가 함께 이루어졌었는데요. 이번에는 소나타 브랜드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 나중에 좀 택시 모델을 출시한다고 좀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소나타는요, 그 택시와 렌터카 같은 그 법인 차량으로 공급되는 물량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모델 출시 초기에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좀 구축하는 게 어려웠다라고 평가를 내리고 있는데요. 판매 부진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로도 꼽히고 있습니다. 현재는 택시의 경우에는 이전 모델을 병행 생산해서 공급을 한다고 하고요. 8세대 소나타는 개인과 법인 대상 판매만 이번에는 이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이제 디자인을 살펴볼 텐데요. 이번 소나타의 디자인, 파격적이라는 표현이 좀 부족할 만큼 신선한 느낌 받았습니다. 일단 2018년도 파리모터쇼를 통해서 공개됐던 컨셉카죠. 그 르필루즈 컨셉의 디자인 요소들이 좀 대거 적용이 됐는데요. 일단 전면부 디자인은 그간 볼 수 없었던 이제 디자인 요소들이 상당히 가득합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부분은 이 주간 주행등인데요. 날카롭게 디자인된 이 주간 주행등, 이제 끝 부분을 보면은 점차 옅어지는 모습을 보이면서 크롬 라인과 이어지고 있는 이러한 형태에 보였습니다. 실제로 이제 가까이서 이 주간 주행등 보면요, 이 점차 옅어지는 이 부분이 상당히 자연스럽게 끝나고 또 이 크롬 라인과 이어지는 모양 볼 수가 있었는데요. 아쉬운 점이라면 가장 저렴한 트림에서는 이 주간 주행등 이 적용되어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그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고요. 낮아진 본의 형태도 이제 전면부 스타일을 만드는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입니다. 기존의 그 LF 소나타 같은 경우보다 이제 40mm 정도 더 낮게 보닛 앞쪽에 높이가 낮아졌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더 슬림하고 날렵한 인상 만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디자인 변화는요, 기술적인 부분과도 사실 좀 관계가 있는 부분인데요. 전륜구동 차량의 경우에는요, 이 전륜과 라디에이터 그릴 사이 쪽에 이 주요 파워트레인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의 그 높이를 낮추는 데 좀 한계가 있습니다. 이렇게 좀 8세대 소나타가 낮출 수 있었던 데는요, 좀 부피를 줄인 스마트 스트림 파워트레인, 그리고 새로운 3세대 플랫폼의 역할이 좀 컸던 것 같고요. 보닛 앞부분의 경우에도 라디에이터 그릴까지 좀 단차 없이 이어지고 있는 디자인 특징이 있는데요, 상당히 좀 깔끔한 인상을 만드는 숨은 요소인 것 같습니다. 측면부는 앞서 말한 것처럼요, 그 르필루즈 컨셉카의 측면 라인과 상당히 흡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윈도우 하단의 웨이스트 라인, 그리고 도어 하단의 라인이 이 측면부에서 상당히 팽팽한 긴장감을 연출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하고 이 타이어 위쪽의 휠하우스 주변에는 오히려 좀 부드러운 곡면이 좀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서로 이어지면서 긴장과 이완이 아주 잘 조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또 한 가지 특징, 사이드 미러 형상도 상당히 독특합니다. 기존에는 그 A필러 하단과 이제 연결이 되어 있었던 이 사이드 미러가요, 이제는 그 도어 상단과 이어지는 형태로 바뀌었는데요. 차체를 더 낮게 보이는 효과도 있을 뿐만 아니라 A필러로 좀 가려져 있는 이 사각지대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후면부를 보면요, 먼저 독특한 헤드램프, 리어램프죠. 리어램프 디자인이 눈에 띄는데요, 상단의 리어 스포일러도 상당히 날카로운 형상으로 더해진 것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얼핏 보면요, 외부 패널과 같은 이런 금속 재질처럼 보이긴 하지만요, 자세히 보시면 이 플라스틱 소재로 가공된 부품이라는 것을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 철판으로는 저렇게 좀 날카로운 모양으로 가공하기가 어려워서 플라스틱 소재에 썼다고 하는데요, 공력 성능을 좀 높여주는 이러한 기능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강력하고 역동적인 외관 디자인과는 좀 다르게요, 실내의 경우에는 첨단의 느낌 그리고 세심함과 좀 편안한 분위기가 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먼저 12.3인치 계기판이 눈에 들어오고요, 그리고 10.25인치 디스플레이 창 같은 경우에 상당히 두 가지가 최신 전자기기 같은 이미지를 좀 대표하고 있는 요소인 것 같고요, 하단의 공조장치 부분을 또 보면은 아날로그적인 이미지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운전석 쪽으로 기운 듯한 디자인 보여주고 있는데요, 운전자 중심의 중형 세단이라는 점 강조하고 있는 이러한 요소들인 것 같고요. 디지털 계기판 같은 경우는 주행 모드에 따라서 색상과 디자인이 변경이 됩니다. 또 강한 햇볕이 내리쬐는 낮에도 좀 시인성이 뚜렷한 것이 장점이었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이라면 바로 스티어링 휠 디자인이었는데요. 기존에는 D컷 형태의 스티어링 휠이었지만 신형 소나타는 원형의 포스포크 형태로 이제 변경이 됐습니다. 이 가운데 경음기 부분이 동그랗게 좀 처리된 모습이 처음에는 좀 특이하다고 느꼈는데요. 사실 D컷 스티어링 휠은요, 시트 공간이 좁은 그 스포츠카 이런 차량에서 승하차하기 편리하기 위해서 고안된 형태입니다. 그것이 스포티한 분위기를 연출하는 도구로 요즘에는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일반적인 원형 스티어링 휠은 어느 방향으로 돌려도 잡기 편한 형태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주행이 좀 가능한 그러한 디자인이죠. 이런 것들을 볼 때 아무래도 좀 유행보다는 실용성을 중시한 이러한 디자이너의 방향성을 좀 엿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도어 암레스트와 센터 콘솔 같은 경우는요, 좀 팔을 올리기 좋은 형태로 상당히 넓어진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팔 올려두는 위치도 좋고요, 부드러운 가죽 소재 때문에 촉감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이러한 그 도어 암레스트와 이 센터 콘솔 박스 같은 경우에 그 소재와 마감 상태에 따라서 양산 차량 그리고 프리미엄 차량을 좀 구분짓는 숨은 디자인 요소이기도 한데요, 중형 세단에서도 이 정도의 배려를 좀 느낄 수 있다는 점 좀 높이 평가할 만한 것 같습니다. 신형 소나타의 다양한 편의사항 가운데 인상적인 것들을 좀 소개를 하자면요, 먼저 빌트인 캠입니다. 내장형 블랙박스라고도 좀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주행 중에 상시 녹화나 뭐 주차 중 상시 녹화 기능도 지원을 하고요, 이때는 보조 배터리를 따로 옵션으로 구매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주차 중 상시 녹화 기능이 지원이 된다고 하고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저장된 영상을 이제 다운받는 기능도 있고요, 슬로우 모션, 요즘에는 타임랩스라고 하죠, 이러한 슬로우 모션 촬영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룸미러 부근에 이 버튼이 있는데요, 이것을 눌러서 전방에 타임랩스 영상을 남기고 또 공유하는 기능도 있다고 하는데요, 과거에 그 모터쇼에서 컨셉카에 적용되어 있던 이러한 기능들을 본 적이 있는데 실제로 구현된 것을 보니까 상당히 흥미로웠고 재미있는 기능이었습니다. 이외에도요, 동승석의 릴렉션 컴포트 시트, 내비게이션 자동 무선 업데이트,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기능 같이 다양한 기능들, 일일이 사용기를 모두 적기 어려울 만큼 다양한 편의 사양들이 적용이 되어 있었는데요, 현대차가 이 신형 소나타를 하이테크 디바이스로 부르는 데는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출시된 신형 소나타에는요, 차세대 엔진인 그 스마트 스트림 가솔린 2.0 엔진과 또 LPI 2.0 두 가지 엔진이 현재까지는 탑재됩니다. 시승 차량은 스마트 스트림 G2.0 CVVR 엔진이 탑재된
그런 차량이었고요. 여기에 6단 자동 변속기가 조합된 모델이었습니다. 최고 출력은 160마력이었고요. 최대 토크 20.kg/m의 성능을 발휘하는 그러한 모델이었는데요. 연비는 기존 모델보다 10%가 상승이 됐습니다. 13.3km/L를 기록을 했는데요. 주행 세단으로서는 상당히 만족스러운 수준의 연비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일단 주행 성능을 좀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고속 안정성 상당히 좋았습니다. 하체가 다소 좀 부드러운 편이었지만요, 탄탄하게 노면을 지지를 하면서 주행을 했고요. 기본적으로 직진성도 좋고 구분길에서도 크게 안정감을 잃지 않는 모습 보였습니다. 또 하체는 부드러운 편이라서요, 좀 충격을 잘 흡수하는 모습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고속 안전성과 승차감 모두를 확보한 세팅이다 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좀 새로운 플랫폼의 역할이 커 보였는데요. YF 소나타에 적용됐던 1세대 플랫폼, LF 소나타에 적용되었던 2세대 플랫폼에 이어서요, 3세대 플랫폼은 무게도 줄이고 강성도 상당히 높아진 그러한 성능 확보했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3세대 플랫폼의 주행성 개선에 좀 이러한 것들이 주행성 개선에도 좀 톡톡한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6단 변속기 같은 경우도요, 변속이 잦은 구간에서 좀 부드럽게 변속이 이어졌는데요. 풀 가속을 할 때나 수동 모드로 전환할 때, 변속을 할 때, 이럴 때 충격 없이, 변속 충격 없이 좀 주행이 이어졌습니다. 상당히 깨끗한 감각이 눈에 띄었는데요. 하지만 좀 단점이라면요, 고회전에서 좀 절도 있게 변속하는 맛이 부족한 게 사실이었습니다. 변속 자체가 그렇게 빠른 것도 아니었고요. 상당히 변속하는 과정에서 좀 시간 텀이 있었습니다. 버튼식 변속 방식인 만큼이요, 좀 적극적으로 기어 변속을 하고 싶다면 이 스티어링 휠에 있는 패들 시프트를 사용을 해야 되는데요. 하지만 좀 변속 반응 자체가 좀 느리다 보니까 패들 시프트가 장착된 의미가 좀 퇴색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스티어링 감각도 좀 무난함과 예리함의 중간 정도였고요. 적당히 무게감도 있고 중심 부분의 유격도 크지 않았습니다. 반응도 빠른 편이었고요. 특별히 흠잡을 부분은 스티어링 휠의 감각에서는 보이지 않았는데요. 가장 아쉬운 점이라면 가속할 때 들이치는 이 엔진음, 부밍음이었습니다. 추월하던 상황이나 급가속 시에 엔진음이 좀 귀를 많이 자극을 했는데요. 엔진음의 상승보다 오히려 좀 속도계 바늘의 상승이 더딘 탓에 더욱 좀 민감하게 이 소리가 들이치는 것을 더욱 민감하게 반응했었던 것도 좀 같았습니다. 스마트 스트림 G2.0 엔진 같은 경우에는요, 효율성에 초점이 맞춰진 엔진입니다. 반대로 얘기하자면 이 동력 성능에 있어서 큰 기대는 어렵다라는 뜻이기도 한데요. 물론 일상적인 주행에서 불편하거나 답답함을 느낄 수준은 아닙니다. 다만 앞으로 출시될 이 터보 1.6 터보 모델이나 이런 모델이 동력 성능을 중요시하는 소비자들에게는 더욱 좋은 선택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동력 성능보다는 나는 편안한 주행, 연비를 중시하는 이러한 주행이 좋다 하는 소비자라면 2.0 가솔린 모델, 이번에 출시됐던 이 모델을 선택하는 것도 좋은 선택지인 것 같습니다. 이번 8세대 소나타 팰리세이드에 이어서 이제 현대차의 디자인을 책임지고 있는 이상엽 전무가 디자인 책임진 두 번째 차량이기도 한데요. 아무래도 디자인 평가를 해보면 유행에 편중하기보다는 사람을 배려한 이상엽 디자이너 그리고 현대차 디자인 팀의 디자인 철학이 이번 신형 소나타에도 좀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다양한 편의 사양들이 신형 소나타의 상품성을 여태껏 봤던 이 현대차 차량들의 수준 이상의 상품성으로 끌어올리는 모습 보였는데요. 요즘 흔한 말로 지금까지 이런 중형 세단 없었다고 좀 비유할 만한 수준을 보였습니다. 현대차가 이 정도의 완성도를 보인 데는요, 그랜저에 뺏긴 고객들 다시 끌어오기 위한 목적도 좀 엿보이는데요. 현대차의 최상위 세단인 그랜저는 이제 소비층을 넓히는 데 좀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더 폭넓은 소비층을 이제 확대를 하는데 소나타가 이제 좋은 도구가 될 것 같고요. 납득할 만한 가격과 뛰어난 상품성, 이런 것들을 무기로 해서 그랜저마저 넘보고 있는 8세대 소나타 출시된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신차 발표회와 짧은 시승을 통해서 8세대 소나타 만나봤습니다.
많은 분들도 기대하셨고 저 또한 기대했던 차량인데요. 결론부터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요, 동력 성능에 대한 기대 조금만 줄이신다면 아마 8세대 소나타 정말 만족하실 차량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효율성을 중시한 2.0 가솔린 파워트레인을 탑재하다 보니까요, 가속 성능, 추월 성능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지만요, 그 부분을 제외하고 편의 장비, 각종 최초로 적용된 장비들 소개해드린 이러한 기능들 한번 직접 체험해 보시면 정말 편리하다 하실 그러한 옵션들, 편의 사양들이 아주 가득한 차량이 바로 8세대 소나타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미 12,000대가 사전 계약이 됐다고 합니다. 그만큼 폭발적인 인기 보이고 있는데요. 중형 세단 고려 중이시라면 소나타, 8세대 소나타 한번 구매 리스트에 올리셔도 절대 후회하실 일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오토뉴스 원서동이었습니다.